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 네, 영상 속도는 1.5배를 추천드리고요. 항상 구독자님,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이 기술적 반등 구간대까지는 나왔는데 여기서도 추세적인 추이를 만약에 변화를 줄 거라고 하면 여전히 이 볼린저 밴드 기반으로 중심선을 크게 뚫어줄 수 있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 구간대를 여전히 돌파를 못하고 간다고 하면 저는 여전히 이 가격 평균 추이에서 박스권에서 거의 갇힐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시간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반등적 추이의 여러 가지 시황 내용도 뒷부분에 설명을 겠지만 이번에 청산 부분도 꽤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숏 청산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건 좀 긍정적이고 그러면서 이 숏에 있는 비중이 조금 더 평균적으로 청산 비중이 좀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왜 그러하냐? 일단은 많은 조정 추이에서도 급격하게 상승 전환 추이가 나오려고 하면 이렇게 규칙적으로 숏 청산 비중이 계속 터져 주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또 동향을 보게 되면 ETF 동향을 보게 되면 여전히 충분히 이제 아이쉐어즈와 그 쪽에서 좀 자금이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이 좀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리고 GBTC에 있는 물량은 여전히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되면 그나마 좀 괜찮다.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을 때 더 많이 나왔던 패턴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점은 나쁘진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저번에 많은 물량을 던졌지만 지금의 많은 물량이 많이 줄어들면서 이더 A도 마찬가지로 계속 순유입 부분이 계속 찍혀 나가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. 이더리움 쪽 같은 경우에도 좀 특이 사항을 본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번에 피델리티를 제외한 나머지 쪽은 그렇게 많은 물량이 뭐 계속 쏟아져 나왔던 측면은 거의 없습니다. 거의 골고루 분포도 있게 계속 더 많이 모아가려고 하는 펀드에 따른 추이의 동향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. 저번에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, 에나 이야기를 좀 안 하고 넘어가기에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. 네, JP모건의 글로벌 캐리 트레이드 75% 청산, 올해 3승분 아마 반납하고 계속 박스권으로 갈 수 있는 여지도 나와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이번에 하나증권에서 나왔던 자료 추가 부분을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외국은행 일본 지점에서 본점 송금액 추이가 22년도부터 24년도 때까지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. 실시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,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해외 증권 투자 규모 추이도 꽤 많이 늘어났다는 거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투기적 순매도 포지션의 7월 중순부터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헤지펀드의 기간 자금도 계속 포지션이 줄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. 그럼 여기에서도 이제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대부분 미국 시장 자체에서 자금적 추이는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까? 여기서 더 괜찮게 흘러갔던 배경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. 여기에 대한민국만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또 나머지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투자 안 하는 게 아니죠. 그리고 22년도 때부터 대부분 이때까지 고환율 형태였기 때문에 미국 시장 빼놓고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을 잘 갖춘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자금이 들어왔던 건 계속 여기에서 자금이 머물려고 계속 습관적으로 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하나씩
이제 환율에 따른 영향도 좀 있었고, 그 다음에 투자 부분에 따른 규모도 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에 따른 추세로만 보았을 때는 일시적으로 지금 반등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 힘은 계속 좀 박스권으로 갈 확률이 전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.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더 올릴 수 있을 만한 무언가에 있는 근거치가 나오려고 하면 9월 달에 있는 금리 부분에 따른 시그널이 얼마나 더 독보적이고 수혜적인 추이가 나오지 않으면 아마 이 이상 기술적 반등으로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에는 생각보다는 좀 없지 않을까. 그래서 한동안 자리매김질은 금리 인상 시즌에서 전환점을 한 번 더 주고 그 다음에 방향성을 더 잡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리고 이게 이제 비트코인과 미치는 영향이 왜 있냐면, 자,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대부분 우리가 지난 7개월 전 때 어땠습니까? 이때까지 비트코인이 이 정도 때까지 올라왔던 체력은 대부분 ETF 쪽에서 자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. 전체적으로 미 시장이 안 좋으면 ETF 물량이 안 들어온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.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지수에 따른 하락이 떨어지게 되면요, 당연히 채굴회사들이나 그 다음에 거래소가 갖고 있는 물량이나 그 다음에 VC나 그리고 나머지 있는 재무 건전성이 매우 안 좋았던 기타 아시아 쪽에 있는 그런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었던 그런 집단에 있는 애들이 대부분 매집에 있는 양을 대폭 줄이든지 아니면 아예 매집을 안 하든지 이런 쪽으로 간다라는 것 자체가 심리적 신호 부분으로 위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. 왜 그러냐? 헤지펀드들도 지금의 포지션을 당장 줄이고 있는 게 팩트이기 때문입니다. 그러면 당연히 ETF에 있는 자금으로 이만큼은 가격을 방어하면서 올라왔는데 ETF에 따른 포지션이 좀 애매해지면 당연히 기술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는 있어도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거라고 하면 정책적인 요소가 아니고서야는 버텨주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게 제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하나증권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. 아무래도 이제 달러 엔화 환율이 계속 차익폭이 줄어드는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지날수록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부분 이 캐리 트레이드에 있는 물량은 좀 많이 줄어들지 않겠냐. 그러면 당연히 미국 주식에 따른 또 미국 시장에 따른 그런 투자 비중도 월등하게 줄다 보니까 아무래도 빅테크의 상승적 추이가 좀 더 꺾이면서 대부분 수급이 좀 안 좋아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제 BOJ가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연말 정도에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도 또 흔들렸던 패턴을 또 보게 된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? 미국하고 일본이 비슷한 시점에 맞춰가지고 서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파급력이 좀 커졌던 부분이고, 애초에 일본과 미국이 하는 금리 인상을 단행하려고 하는 이 시점이 좀 더 거리가 좀 있는 형태에서 했던 게 훨씬 더 나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게 이번엔 좀 치명적인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리고 여전히 트레이드 지수 부분에 미친 영향 정도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추이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일본도 천천히 진행을 어차피 해야 될 것이고 하다 보니까 이 캐리 트레이드에 따른 자본 능력을 빼고 만약에 미국 지수를 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ETF도 썩 당장 별로 좋지는 않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형태로 저는 좀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래서 이제 대부분 거래소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따른 이번에 움직임의 동향 추이를 본다라고 하더라도요, 그렇게 큰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. USDC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자금이 좀 어느 정도 24년도 추이에서 보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게 거의 없습니다. 테더도 마찬가지고요. 그러니까 이런 점을 보게 되면 약간 좀 더 위축적인 추이를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또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성장적 추이가 조금이라도 늘어나야 알트코인에게는 좀 더 좋은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점이 매우 아쉽다. 그러면 당연히 거래소 쪽에서 여러 가지 무슨 마케팅이나 또는 그만큼에 따른 행사나
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따른 부족분을 거래소 쪽에서 어떻게 좀 돌파구를 찾아가지고 해결을 해 주어야 되는데, 지금의 거래소 측면에서도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라는 건 또 상당한 부담 요소를 갖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런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알트코인 이야기도 좀 몇 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번에 알트코인에서도 에테나, 한 구독자님이 물어봤던 에테나 내용도 나와주고 있는데요. 이번에 에테나가 솔라나 통합으로 USDE 액세스 확장으로 인해서 백업 자산으로 추가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, 그 다음에 바이낸스 랩스 솔라나 제 스테이킹 프로토콜 이 솔라 레이어에서 투자가 또 이제 된다라고 하니까 이런 점은 뭐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그만큼의 변동성과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어져 있는 알트코인이다 보니까 내가 그 정도에 있는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좀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으로 또 에테나가 25년도 4월 달에 락어 물량이 좀 많이 풀리기 때문에 그 전에 가격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그 전에 좀 많이 띄울 것으로 보이십니다. 예, 그런 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, 이번에 이제 또 역시 코인 하시는 분들에 따른 움직임은 진짜 빨리빨리 변하는 것 같습니다. 이번에 또 해리스 코인이 나왔거든요. 정말 웃기죠. 해리스 코인이 나왔는데, 해리스 코인이 나왔다라는 건 이제 조만간에 이제 대선 시점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런 코인들이 또 밈으로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. 마가 코인하고 해리스 코인이 있는데, 여러분들도 정말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팝콘 각처럼 이렇게 소액 뭐 10만 원이나 20만 원 보고 뭐 그렇게 보고 또 이렇게 재미삼아 베팅을 해보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또한 이제 비트코인 시향적인 추이로 본다라고 하면 뭐 이런 국제결제 부분에 따른 밈으로 인해서 반등도 좀 세게 나왔다라는 주장들도 있긴 하지만 그게 많은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보는 것보다 오히려 저는 이번에 알트코인들에 따른 그런 증권성 여부 회피 부분에 따른 자금 유입이 좀 더 긍정적으로 잡혔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. 네, 그게 오히려 알트코인의 훼손 부분이 좀 적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쪽도 나쁘지 않게 흘러갔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실정이에요. 네. 네,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.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